안녕하세요. FII 운용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기술적이거나 수치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식에 대한 전망 또한 앞서 오버뷰에서 말씀드린 소프트 리커버리, 완만한 회복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대표님께서 찍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국내외 여러 레포트를 살펴보면 내년 국내 시장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크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표에 보시는 내용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010년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을 뚫고 260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2017년, 이때의 상승 이유는 결국 반도체가 이끄는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이후 2018년 이후 주가 하락은 기업들의 실적이 역성장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실적의 역성장은 무역 분쟁에 의한 국제 교역량 감소,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지연 등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서버용 디램, 낸드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반등은 우리나라 지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바텀아웃 기미, 즉 바닥 탈출 신호로 보이며, 이는 국내 주식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의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및 신규 수요 창출 등도 호재이고요. 2019년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 및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다른 나라 대비 국내 주식시장에 더 큰 하락을 이끌었다면, 내년에는 반대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 과정에서 무역 분쟁 등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국내 증시는 다른 시장보다 더 빨리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합의문 작성 이후 2단계, 3단계 합의까지 이전보다 더 심한 노이즈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증시의 상승을 제한할 요인이긴 합니다. 또한 기업 투자 심리 및 민간 소비 심리가 부진한 부분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 국내 주식 방향을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올해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내년 들어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예상 및 총선 전 민심 잡기를 위한 재정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져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상승, 또한 그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했던 대형 수출주 위주의 상승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홀로 좋았던 경기에 대한 수혜를 누렸던 미국 증시에 이어 이제는 중국과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어떻게든 경기 상승을 이어가려 할 것이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본다면 미국의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의 키워드가 완만한 회복이라고 봤을 때 지난 2년간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해를 봤던 나라들의 수익률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2기에서 중요 경제 정책으로 질적 성장, 공급 측면 개혁 등을 이야기했던 중국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6%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완화적 통화 정책, 적극적 재정 정책에 의한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의 정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스탠스 변화는 중국발 경기 반등의 기대를 키우며 실제 중국의 산업 생산, 민간 소비 등의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발 경기 반등은 유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러 불확실성이 야기한 전 세계 교역량 감소는 수출이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동차 경기 침체 등 제조업 지표의 부진은 유로존의 핵심인 독일의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반등과 더불어 유럽의 중국향 수출 증가,
나아가 세계적인 교역량 증가가 나타난다면 유럽과 중국은 세계 각국의 누적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나요? 네. 멋있어. 그 국내 시장, 국내 주식 시장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런 거를 옆에서 보기 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저 위쪽에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최근에도 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도발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점점 우리나라와 교류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국내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진짜. 누가 보면 우리가 시킨 줄 알겠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맞았지.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실제로 말들이 더 의심을 사게 하는 거. 자르고. 근데 실제로 우리도 뭐 예전에도 계속 도발이 있어왔고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본다면 매번 도발을 할 때마다 새로운 도발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었고 너무 강력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었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되는 그런 이유를 들기도 하거든.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그런 상존에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긴 하는데 이걸 단기적인 관점이랑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될 수가 있어. 실제로 여태까지 도발이 있었을 때의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거든. 실제로 지수가 내려가기도 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내가 너한테 수업을 해줬던 것처럼 결국에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란 말이야. 기업의 실적이 크게 영향이 없는 이상 단기적인 이벤트로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용구는 기억을 할 거야. 처음에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용구한테 시켜서 과거에 북한에 도발이 있었을 때 환율의 움직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공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과 거의 비슷해. 일시적인 환율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뭐 도발을 했으니까 환율 기준으로 보면 오른 거겠지. 원화가 약세로.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 피곤해 보이는데 네. 또 있니? 일단은 제 궁금증은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우리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괜찮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이제 강의를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물로 거래할 수 있어. 그렇잖아. 네. 국내 선물로 국내 주가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해외 선물을 통해 가지고 그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상해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독일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ETF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ETF에 대한 강의를 오늘 또 올릴 거야.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애들이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안 나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별 주식 이제 그리고 선물 퓨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후에는 저희가 ETF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은 주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네. 마무리. 거의